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현재 확보한 명단에 따르면 국민의힘에 입당한 신천지 교인이 6만 5천 명에 달한다는 점, 이거는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네. 대선, 총선, 지선,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신천지 교인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하는 상황이 집중됐는데, 이를 윤석열 쪽에서 요구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MBC가 보도했습니다. 네, 녹취록에 따르면 이 신천지 2인자였던 고동환 전 총무는 지난 2022년 12월 신천지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내일 대통령 쪽에서 저희 쪽에 사람을 보낸다, 분명히 또 당 가입을 부탁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이 노출록은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이 고동환이라는 사람이 증언을 하면서 윤석열 쪽과 상당히 연관이 돼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가 합수본에서 이제 흘러나왔었는데 녹취록까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2022년 12월이라고 하면 2023년 38 전당대회 때 김기현 당대표가 선출된 전당대회 시기에 이제 당 가입이 이루어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1차적으로는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경선의 후보로 선출되는 과정. 맞습니다. 예, 네, 일단 2022년 7월에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는데 이 부분도 좀 재밌습니다. 2021년 6월까지는 신천지 신도가 국민의힘 당원인 경우가 200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7월에 3,800명으로 늘어납니다. 예. 그리고 경선이 있었던 9월 직전에는 6,500명까지 증가합니다. 예. 이게 이 당시에는 되게 특례 적용이 돼서 당 회비를 한 1회만 납부하더라도 투표권을 얻을 수 있게 요건이 변경됩니다. 네. 네, 그 요건을 변경한 당대표는 이준석 당대표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6만 5천 명이지만 초기에 일단 윤석열을 도와주는 그 당원들이 이제 급증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후보로 선출돼서 대통령이 되면서 그 다음에 오는 당대표 선출의 과정에서 엄청난 수가 이제 증가를 하죠. 한번 맛을 본 거죠. 그렇죠? 예, 예. 그 효능감을 이제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총선 직전까지 또 그만큼의 수가 더 당원으로 입당하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총 6만 5천 명. 예.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그러면 이 국민의힘 쪽에서 이걸 알고 있었느냐 또는 협력했느냐, 특히나 윤석열 측에서 네. 자신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요구했느냐. 예, 이 부분이 이제 밝혀져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합수본에서 이 부분에 이제 초점을 두고 수사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녹취록이 바로 나오고 있는 거 보면. 네. 어느 정도. 예. 네. 어느 정도는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아마 밝혀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이렇게 이게 이제 만약에 밝혀지게 금요일에 있었던 김건희의 매간매직 사건 재판에서 법원이 김건희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이유한 화백 그림 등을 몰수하고 6,400만 원을 추징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자,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의외로 네. 예, 많이 나왔다라고 네. 아마 느꼈던 대부분 다 이렇게 막 기대 안 하고 봤던 재판이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받은 물품의 청탁 및 대가성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네. 그 영상 있으니까 한번 일단 보고 가죠. 피고인 김건희가 수수한 금품은 수십만 원대의 주류에서부터 수백만 원대의 화장품, 금거북이, 수천만 원대의 고가 기금속과 시계, 억 단위의 미술품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와 규모가 다양합니다. 일반 국민이 평생에 한 번도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들을 피고인 김건희는 별다른 끄리낌 없이 타인으로부터 수수하여 왔습니다. 주문, 피고인 김건희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한 작가 프롬포인트 그림 1점,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빈 박스 1개, 금거북이 보관압 1개, 다이아 목걸이 반클리프 네아펠 1개, 브로치 티파니 1개, 디올 파우치 1개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480만 원을 추징한다. 네. 그 전 국민 그 명품 공부를 했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그 간략하게 김건희 씨가 받은 물건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목걸이 등 귀금속 1억 380만 원어치를 받았고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를 받았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는 이유한 화백의 그림을 받았고요. 로봇계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바세론 콘스탄틴 시계 3,990만 원 상당의 시계를 받았습니다. 최재형 목사로부터 디올백을 받았죠. 예. 잘 모르는 브랜드예요, 저는. 그러니까 맨날 듣고선 그냥 이런 게 있었나 보다 이제 알겠는데 이번에 뭔가
공시가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어떤 가격인가를 또 재판부가 판단해 준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추징금이 아마 6,400만 이것만 관련된 거는 물론 아니긴 합니다만 네. 예. 그림 다 몰수됐고 추징금이 선고됐고 징역이 7년. 징역 구형이 7년 6개월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징역이 이제 거의 구형된 바에 비슷하게 나왔죠. 네. 예. 뭐 이거는 또 별개의 그 형사 재판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이미 선고된 것들에 대해서 더 더해지는 거라서 아마 김건희 씨 현장에서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이미 4년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예, 예. 이제 총 합치면 11년이죠. 예. 그래서 이게 이런 재판들이 보통은 효능감은 안 줬었는데 이번은 확실하게 제대로 된 효능감을 주는 그런 재판이어서 이번 재판부의 부장 그때도 이제 얘기를 이미 해주셨는데 리박스쿨의 댓글팀의 배후에 자유민주당이 관여하고 있었다. 예. 이 얘기를 이제 밝히셨죠? 예. 저희가 지난해 대선 때 리박스쿨에 대한 보도를 했잖아요. 네. 그때는 리박스쿨의 그 수뇌부가 누군지 몰랐었습니다. 그 리박스쿨이라는 팀이 이 댓글을 조직하고 그리고 이 조직된 팀이 뭔가 그 초등학교 교육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특종 뉴스가 되고 뭐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분노하시는 사건이었는데 근데 이 사건이 수사를 거쳐서 경찰 수사에서는 좀 미진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어요. 네.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세 번째 공판 기일에 저희가 가서 이 재판 과정을 참여를 해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나타난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이 조직을 자유민주당이라는 정당에서 예. 리박스쿨이라는 곳에 댓글팀을 만들어라고 지시를 한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예. 자유민주당은 저 일본의 자민당 있지 않습니까? 예. 자민당을 표방해서 만든 당이에요. 예. 고영주 대표가 네, 있고. 고영주 맞습니다. 대표죠. 예.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 제가 창당하고 활동할 때 가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르신, 그래서 뭐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에 자민당이 있는데 우리도 자민당 같은 당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서 아예 그냥 네. 자민당을 표방하고 만든 극우 정당이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돈이 많은가 봐요. 예, 하는 그- 일이 되게 활발합니다. 저희가 이제 전국의 현수막 붙이기 사업을 굉장히 예. 대대적으로 하는 정당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이 옳았다, 뭐 계엄 이후에 윤석열이 옳았다, 뭐 5.18 때 북한군이 개입했다 이런 식의 음모론을 퍼뜨리고 계엄을 옹호하고 그런 현수막을 붙이죠. 한 번 붙일 때마다 1억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 붙이는 사업에도 리박스쿨 그 구성원들을 동원을 했더라고요. 예. 그 리박스쿨과 이 자유민주당 사이에 엄청난 그 관계가 지금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예. 건데 거꾸로 이제 리박스쿨 장학생 했던 사람이 자유민주당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채용도 됐다고요? 네, 그것도 좀 놀라운 사실이었는데요. 이제 리박스쿨의 늘봄 학교라는 강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강의는 이제 초등학교의 방과 후 수업에 리박스쿨의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그 강사로 참여를 할 수 있는 뭐 어떻게 보면은 자격증을 따는 강의였어요. 예. 근데 그 강의를 들었던 07년생, 당시 만 18세였던 예. 미성년자분이 이제 그 손유숙 대표, 리박스쿨의 손유숙 대표의 마음에 들었나 봐요. 예. 그래서 영구 장학생이 됩니다. 영구 장학생이요? 예, 그 리박스쿨에서 하는 모든 강의들을 예.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10여 개의 강의를 무료로 들었대요. 예. 근데 그때 이후에 이제 손유숙 대표가 이 학생에게 이나라고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 7년 6개월을 구형했기 때문에 네. 7년 이나라고 말씀하는 네. 게 맞는 것도 같은데 크게 5개 혐의인데 모두 유죄가 나왔습니다. 근데 첫 번째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조그만 파우치라고 얘기했던 그 최재형 목사 디올백 있지 않습니까? 네. 결코 작지 않은 백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검찰이 무혐의로 봐주기 수사했던 부분입니다. 네. 근데 이 재판 나오기 전에 주가 조작에 대해서도 유죄 받았어요. 시세 조정, 방조 넘어서 적극 가담했다면서 주가 조작, 김건희의 주가 조작도 유죄가 나왔고 저 최재형 목사 그 조그만 파우치라는 그 디올백 관련해서도 유죄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일단 검찰은 직무유기한 거죠. 네. 이 검찰은 잘못한 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네. 명확하게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짚고 싶은 것은 알선수재나 그다음에 청탁금지법 알선수재예요. 거의 뇌물을 적용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보십시오. 이봉관은 자기가 자수를 하면서 매관매직을 했다고 했어요. 내가
목걸이도 주고 귀걸이도 주고 우리 사위가 거기서 일하고 있어서 일자리 달라고 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봉가는 혐의가 어찌 됐냐면요. 형이 어떻게 됐냐면요.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인데 그것도 집행유예도 2년이에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에요. 매간매직을 했어요. 뇌물이죠, 사실상. 돈을 주고 자리를 받았는데 집행유예를 주면, 그리고 이 사람은 천문학적으로 부자인데 집행유예는 2년 동안 뇌물 주지 마, 안 줄게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동정죄를 안 저지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형벌이라고 볼 수 없는 예. 지금 죄를 지금 물었고요. 이봉관은 매우 해피합니다. 이봉관의 크고 중요한 죄들을 아까 뭐 서희건설에서 가장 뭐 쉽게 수사할 수 있는 게 비밀 사무실을 내주면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인데, 네. 이거는 국민의힘, 그러니까 윤석열이 400억을 토해내는 문제하고도 직결됐는데 이 문제를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봉관은 그 뇌물을 줬을 당시에 회사에서 사장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수백억, 수천억 원대의 세금 문제가 엮여 있었고요. 다른 문제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건희를 불고 빠져나가겠다는 이봉관의 생각은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봉관은 죄를 제대로 묻지도 않았습니다. 저 이배용 보겠습니다. 이배용 저분은 국가교육위원장이라는 자리를 금 거부기, 그리고 2004년도. 왜 2004년이냐면 이전까지는 이들이 인터넷을 한 줌으로 보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딱 등장하신 걸 보면서 전 세계 최초의 인터넷 대통령이 등장했다. 네. 인터넷이 한 줌이 아니구나 해서 2004년 최병렬 당시 대표가 뭐 사이버 전사 양성하자. 네. 그게 이제 박근혜로 이어져서 뭐 사이버 전사 10,000명 양성하자. 그게 나중에 10만 명 뭐 얘기까지 나온 건데, 결국 이 사진 3번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예. 2008년도에 성재기라는 그 남성연대 대표 아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죠. 네. 성재기 씨 하면 그냥 정치랑 무관하게 남성 인권을 얘기한 사람이다라고 지금도 말씀하신 분들이 계신데, 요 내용을 보시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2008년 8월 14일에 남성연대 공지 글인데요. 페미니즘을 때리면 결국 좌파도 타격받는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명박 정부다 보니까 우파 이념을 방어하면 출혈이 아무래도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어하지 말고 공격해라. 페미니즘을 딱 때리면은 성동격서로 결국 좌파들이 분열하게 될 거다라는 내용이 2008년도 공지로 이제 나와 네. 있고요. 4번으로 또 보여드리면 2014년의 내용입니다. 우파 일베의 여성 혐오를 심었다면 이제는 좌쪽의 여성 혐오를 심어야 된다. 그럼 중립층들도 저절로 여성 혐오 정서를 가지게 된다라는 예. 내용이 나와 있고, 실제로 어느 정도로 디테일하냐면 이게 계속 군사 조직들이 그러니까 군사 작전처럼 나오잖아요. 예비역 얘기도 드렸는데 분류를 나눠요. 무작위 분노감을 선동질하는 팀, 한마디로 이게 감정을 건드리는 작업. 그다음에 점잖고 논리 정연한 팀, 약간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팀, 이것까지도 자체적으로 나누고, 사실 아까 성재기 씨 얘기도 공격조 수비조 상당히 디테일하게 나눕니다. 그러다가 자기들의 이 목적, 그러니까 이 작업이 걸린다 싶으면 글 삭제해라, 이런 지침까지 있어요. 아주 상세하게 20년 전부터도 움직였고요. 이게 군인들과 국정원이 관여했기 때문에 저런 용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저 방법들 있지 않습니까? 일본 극우가 하던 그대로의 방법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네. 혐한 방법이. 네. 네. 그래서 이게 정치 이슈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혐오를 그때부터 주입을 시켰다. 네. 이게 핵심이라 봅니다. 저게 이제 남성연대 성재기 씨 네,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최근까지도 이어져서 2021년도 이후에는 그 신남성연대라고 해서 남성연대를 잇는 신남성연대라는 게 나왔어요. 그게 이제 배인규라고 그분도 이제 엄청나게 반페미니즘 운동을 하면서 강남역 한복판에서 돼지머리를 이렇게 망치로 깨는 어떤 굉장히 폭력적인 집회를 연다거나 반페미니즘 그 운동을 한다면서 그런 식으로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안정권 씨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 있죠? 이분이 배인규를 거의 뭐 자기가 내가 키웠다 막 이렇게 얘기를 주장을 해요. 근데 이 안정권, 배인규, 뭐 김상진 이렇게 3대 극우 유튜버가 있었는데 과거에 작년 8월에 앵커리지에서 미러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 어느 정도의 합의가, 미국과 러시아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바스 전역은 돈바스의 나머지 러시아가 점령하지 못한 영토를 러시아에게 넘겨주고,
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안 하는 조건으로 이 전쟁을 마무리 짓는 이런 방식이 이제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는 계속해서 앵커리지 정신, 앵커리지 합의 정신을 주장하면서 미국이 이걸 이제 계속해서 압박해라. 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예.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최근에 루비오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앵커리지에서는 어그리먼트가 없었다. 합의가 없었다. 그냥 어프로치 어떤 제안만 있었을 뿐이다. 여기에 대해서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그 러시아 외무장관이 반발을 했습니다. 미국이 제안한 조건에 대해서 러시아가 그걸 수용하겠다고 했으면 그거는 합의가 존재하는 거다. 그러니까 둘 다 말이 맞습니다. 공식적인 문서에 서명은 안 했지만 어느 정도의 합의는 존재하는 게 사실이죠. 예. 근데 지금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미국이 작년 8월 이후에 이 합의 사항을 우크라이나에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뭐 정보 공유도 중단해보고 무기도 중단, 무기 공급도 중단하고 우크라이나가 말을 안 들어요. 예. 유럽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와중에 또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이 터졌잖아요. 예. 이 러시아의 요구를 수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에게 지금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계속해서 앵커리지 정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양측 간에 엇박자를 내고 있는 거죠. 예. 지금 현재 미국과 러시아도. 그럼 다른 두 분께 이제 들어야 될 게 결국 이건데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미국에 의존하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뭔가 이렇게 뭐 압박을 가하든 무기를 안 주든 해도 잘 말을 잘 안 들어서 결국 생기는 문제들이 이제 나머지 이 두 전선의 이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네, 그죠? 예, 예. 그렇게 이제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결국 이제 미국의 힘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긴 하잖아요. 어떤 예상을 하시나요, 김민구 교수님?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미국